미국과 이란은 휴전 조건 등을 놓고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군 생산 시설까지 제거할 거라며 압박했고 이란은 미 항공모함에 미사일까지 쐈다고 주장했는데요. 확전과 휴전 고비를 맞은 현재 전황이 움직이는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10,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목표 지점이 더 많이 남은 겁니까? 글쎄요, 지금은 뭐 10,000개 아니라 15,000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도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은 이제 미군의 지상전이 좀 유력시되는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 뭐 공군기지를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폭격기가 탑재하는 폭탄들이 좀 많이 뭐랄까 이제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지하에 있는 뭐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습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요. 워낙 지하에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소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보여집니다. 예.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 그러니까 군 생산 시설까지 모두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생산 시설들도 다 지하에 있습니까? 생산 시설은 그 대부분 지하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뭐 지상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 이란의 그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미사일 기지가 미사일 시티라 부릅니다. 시티요. 도시. 예. 그러니까 자그로브 산맥에 보면 화강암 지역이 있는데 네. 지하 500m에 미사일 기지들이 많습니다. 그 철도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각종 이제 경도 입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미군이 뭐 입구도 보면 방폭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폭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폭문도 있고 그 방폭문이 파괴되더라도 예비 출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미사일을 재빨리 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생산 시설은 대부분 노출되고 또 부품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품들은 저는 이란이 뭐 100%다 자체 생산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산은 아마 시설이 많이 파괴됐으면 뭐 이란의 어떤 탄도미사일 전력을 전쟁 정도 돌리려면 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종전 협상 이 관련돼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확실히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밀린 상황은 맞는데 종전의 시점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면서 주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인 링컨으로 향해서 미사일도 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일단 뭐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들이 지금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뭐 특히 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지역이 폭격기 발진 기지인데, 물론 뭐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쪽도 공격을 하려고 시도한 거 보면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4,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을 보면 지금 뭐 적들의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 뭐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체계들이 남아 있다. 우리 해협에 가까이 오면 공격하겠다는 그런 겁을 좀 주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 항모가 다른 데로 이동했다고는 좀 저는 좀 약간 의혹이 좀 드는 이유가 예. 그 항모 전단에 이지스함들이 있습니다. 예. 이지스함들은 우리가 바다의 방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지스. 그 항모 전단을 보호하기는 그런 그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함들이죠. 근데 그런 함들에서 뭐 SM-2나 이런 미사일들이 요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보도도 안 나온 걸 보면 뭐 했다면은 항모 전단과 한참 먼 거리에 좀 이제 발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란은 항모에 대한 표적 정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위험용으로 일단 무력 과시용으로 일단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이 입은 타격은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그 디에고 가르시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란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될 거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4,000km를 날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게 우리가 뭐 탄도미사일에서 저 상식적인 부분은 스커드 미사일도 위성을 쏠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때 그 위성의 크기는 야구공만한 거겠죠. 따지고 보면. 탄도 중량을 줄이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처음에는 이제 코람샤르라고 해서 러시아의 R-27 SLBM입니다.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을 거라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란이 코람샤리를 러시아의 그 R-27을 복제를 했다면 R-27 사거리가 3,000km 나오거든요. 예. 뭐 탄두중량 600km 정도 되고요. 그 탄두중량 줄이면 충분히 디에고 가르시아 타격 가능하죠. 그 이거 외에도 뭐 디에고 가르시아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두세 종류는 더 있습니다. 예, 뭐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되는데 명중률은 알 수가 없죠. 아, 예. 또 그 세질이라고 하는 뭐 예, 예. 신형 미사일 연구 중인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질 3입니다. 세질 3. 예. 세질 3 같은 경우는 뭐냐면 3단 고체 연료 로켓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사거리가 멀리 나가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퀴암이라 부르는 옛날 우주 발사체로 사용했던 그런 탄도 미사일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뭐 디에고 가르시아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말들은 정확도는 명중률 알 수는 예. 없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군의 정예 부대가 중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의 부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집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지금 언론의 보도와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언론은 지금 당장 이제 뭐 27일이었죠. 뭐 중동에 다 도착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직 미 공수사단 2,000명도 오늘 또 보도가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걸 봐서는 아직 미 본토에서 출발 안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미 해병대였던 이제 30일 해병 원정단 트리폴리함이 지금 항행 추적 사이트에 보면 그 디에고 가르시아의 정박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미 본토에서 출발한 11 해병 원정단의 박서 강습 상륙함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지상제는 디데이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디데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병력들이 중동에 밀집할 필요는 없겠죠. 그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거기서 물자를 보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대가 지금 8위 공수사단 그리고 제31 해병대 그리고 제11 해병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강습 상륙함 두 척이죠. 뭐 박서와 이제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F-35 브라보 전투기. 이거는 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격 헬기, UH-1Y 이런 공격 헬기도 탑재할 수 있고 그 해병대를 이제 공중에서 이제 수송하는 또 있죠. 우리가 뭐 해병대 용어로 공중 돌격이라 표현하는데 네. 그런 공중 돌격을 시킬 수 있는 수송 자산들이 뭐 오스프리라든지 뭐 베놈 그리고 뭐 스텔리오나 CH-53 이런 수송 헬기까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30일 해병 원정단의 이제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항모 갑판에 예. 거의 뭐 F-35 브라보 전투기를 거의 가득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거가 있고 뭐 상륙 지원함이 있죠. 뉴올레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투기를 뭐 발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공기 부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 하나 뭐 상륙 돌격 장갑차를 탑재해서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함이 있습니다. 일단 요 세 함들이 이번에 뭐 중동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될 함정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병사들뿐 아니라 각종 그 첨단 전략 자산들도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들 규모를 모두 합치면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상전을 벌이기에는 작은 규모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목적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지상전 옵션이 일단 하르그섬 장악이 되겠죠. 뭐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들과 반다르 아바스 지역이라는 전략 요충지 점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볼 수 있는데 뭐 하르그섬 같은 경우도 막 점령은 하겠습니다. 점령합니다. 그 능력 됩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 좁은 섬 안에 그 10,000명의 병력 이하를 이제 넣었을 때 이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저는 이란이 하르그섬을 폭격할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로. 어차피 뺏기는데. 그런 유전 시설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그냥 폭격을 할 수 있다. 어차피 미군에 뺏긴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간에 미군의 사망자를 많이 늘려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낮추면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또 방법이 되겠죠. 예. 트럼프 지지율 지금 36%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도 지금 계속 유가를 인상시키고 이런 사망자를 늘려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낮게 만들어서 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또 그 목적이라 볼 수 있죠. 예. 그 두 번째는 반다르 아바스도 10,000명 가지고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섬들도 보면 병력이 들어가면 이제
순식간 표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병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데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 투입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좀 낮게는 보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되게 예. 강경론자였는데 별명이 이게 방송에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개라는 매드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 매티스 사령관이 있었어요.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중부 사령관도 했었고요. 근데 이 전 국방장관 매티스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란 전쟁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치 이란의 완전 항복과 정권 교체를 생각했다면 이건 트럼프의 망상이라고 좀 비난하고 있어요. 완전한 네. 망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예. 근데 어차피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 사령관이 자 그러면 이란과 어차피 이 전쟁은 미국이 최초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란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지상전은 가능성이 있다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직 지상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병력의 수와 전력의 어떤 이동을 보고 지상전 가능성은 당장 낮다고 보지만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선발대로 보면 2,000명 정도가 빠르게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00명도 전망하신 대로 일단은 그 상황을 좀 관전하다가 어떤 변수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투입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있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36%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 헤그세스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예. 헤그세스는 경질이라는 의견이 7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이거는 이 정치인들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도박을 좀 감행할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제안한 사람은 헤그세스 당신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뭐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 로비에서 이번 전쟁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매티스 전 장관이나 뭐 그때 당시 트럼프 일기 때 뭐 군의 어떤 주요 장성분들이 요즘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헤그세스가 정말 이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트럼프에게 확신적인 발언을 많이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티스나 이런 좀 우리의 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략가들은 절대 이 전쟁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 전술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도 결국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헤그세스한테 어떤 책임을 좀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피트가 제일 먼저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피트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원치 않는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드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드론은 앞으로 최소 2달은 더 버틸 만한 재고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전쟁 초기에 3, 4일에 이런 공격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거 보고 네. 미군의 어떤 공습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20째 계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아주 그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UAE에 탄도미사일 공격이 없었거든요. 예. 지금 공격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이제 UAE 쪽에 공격 집중하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쪽에 공격 집중한 걸 보면 아마 이란도 장기전을 생각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최근에는 뭐 신형 탄도미사일이 좀 나왔다는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뭐 파텍이라든지 극초공속 미사일이라든지 새로운 신형 무기들이 나오고 있고 드론도 지금 신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샤이드보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들도 지금 뭐 촬영이 되고 보면 아마 이란은 처음부터 어차피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공격에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독침 전략을 세워놓고
계속 이 전쟁 끌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오는 토요일에 휴전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전에 이란을 더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혹시나 협상이 잘 진행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런 전쟁이 갑자기 더 확산이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의 가장 그 목표는 이란이 아니고 레바논이겠죠. 레바논인데 뭐 레바논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뭐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고 하는 또 그 포함된 게 레바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전쟁으로 물론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세력이 약화됐고 원래 헤즈볼라 세력이 좀 건재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전쟁으로 헤즈볼라 세력을 이스라엘이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지역의 일부를 침공해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해요. 예. 이스라엘의 속셈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든 레바논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가까워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위협을 또 제거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레바논과 지금 전쟁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죠. 예. 헤즈볼라와 전투가. 예. 그럼 사우디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도입니다만 사우디 빈살만이 이란을 이제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라고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중동 걸프 국가들도 뭐 과거에 작년에 뭐 11 전쟁 같은 경우도 걸프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걸프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UAE 같은 게 초반에 주 공격 대상이었는데 지금 사우디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좀 약간 미국이 어떤 전쟁은 지지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했지. 네. 그 가장 피해를 받은 UAE나 뭐 이제 그 카타르 같이 뭐가 쿠웨이트죠. 쿠웨이트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중동 국가마다 이제 약간 견해가 틀립니다. 네. 오만 같은 경우는 빨리 현상, 긴장 완화, 좀 온한 편인데 뭐 재밌다고 표현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만이 원유 수출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좀 원유 수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 사우디나 뭐 당연히 있는데 급감했겠죠, 당연히. 근데 예. 일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나 뭐 오만 이런 나라는 원유 수출이 좀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확실히 좀 달라지는 그런 모형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주한미군의 그 대북 억지력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금 패트리엇, 사드 일부를 이제 가져갔다가 또 다시 들여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대북 억지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 뭐 23일이죠. 미 의회 조사국에서 사드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에펙 퓨리 작전에서 소모율이 너무 많았다고 지금 우려스럽다고 지금 의회 조사국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의 지금 현재 생산량이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는 우려도 표현했고, 저는 이제 발사대보다는 중동으로 사드 이제 탄들이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조사국 자료를 보니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우리도 뭐 한반도 안보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은 뭐 이란 전쟁도 한반도 안보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한반도를 나아가 뭐 주일 미군 해병대도 아주 중요한 힙스자산이 지금 디오 가르시아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동북아시아 안보에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전쟁의 여파가 우리 안보에도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